오늘은 저희가 등산을 갈 거예요. 며칠 전에 코로나로 인해 많이 제한되었던 규제를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원도 갈 수 있고 바다도 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거의 밖을 안 나가요. 그래서 요즘은 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었고 또 일이 없는 날에는 거의 집에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등산 코스가 있는 곳에 가서 등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름이 좀 많네. 저희는 지금 도착을 했는데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요. 나 주차 자리 없어서 배회하고 있는 차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커피를 기다리나 봐요. 저희도 드디어 주차를 합니다. 저희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출발 지점까지. 근데 여기 지금 날씨가 너무 흐려요. 비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차 많은 것 봐. 다들 엄청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정상 찍고 기분 좋게 내려와서 베티스 버거를 먹는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 바다다. 여기가 이제 트레킹의 출발 지점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20분. 이게 뭐야? 징그러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거? 더 큰 게 있어. 아 이렇게 잘하는 건가 봐. 이건 좀 변수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종종 돌고래가 나오나 봐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파도가 엄청 세거든요. 이 와중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반이에요. 딱 1시간 왔어요. 추워. 저희는 이제 도착지 포인트를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 위에서 이제 학교의 근황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우 날파리 잠깐만. 근데 너무 바람 소리가 커가지고 토핑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려가서 하려고요. 테이크어웨이만 가능하지만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베티스 버거인데 어떡해.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외출해서 보니까 분위기가 진짜 많이 풀렸어요. 사람들도 자유롭게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들 시선도 부드러워진 것 같고 그레널신 코너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근황을 좀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희는 이미 학기가 다 끝났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이미 대체가 되고 있었지만 이번 학기 자체가 8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작에 끝났고 수업은 이제 과제가 이제 남았는데 저는 이제 2개만 더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5월 말쯤이면은 모든 학기가 다 끝날 것 같고 중요한 건 저희가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실습을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실습을 나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은 운이 좋게도 병원에서 학생들을 받아준다고 해서 나간 것 같고 이제 그 외 학생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래 나가야 되면 6월 초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이번 학기 온라인 수업하면서 학기를 다닌 느낌이 아니에요. 과제는 지금 뭐 꾸역꾸역 하고 있긴 한데
배운 게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솔직히 진짜 아까워요. 근데 또 그나마 위안이 된 건 제가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15% 할인을 해준다고 학교에서 공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좀 위안을 삼았죠. 그리고 또 한 달 전쯤에 이제 학생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이제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은 긴급 재난 신청? 아닌데 긴급 재정 신청?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00불까지. 한 달 전쯤에 저희가 그거를 냈는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저희한테 1,000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뭔가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배우지 않은 걸 가지고 이제 실습 가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이미 어떤 학교는 다음 학기까지 온라인 수업을 대체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학교가 있는데 저희 학교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빠는 2시간 동안 걷고 엄청 지쳐 있어요. 걸을 수 있겠지? 차까지? 출발을 하는데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장을 보러 갈 거예요. 저희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오빠가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했거든요. Oh no! 이번 학기에 어땠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제 채널에 올라올 거예요. 벌써 어색해. 오빠는 G코스로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G코스는 사실 한국에서 다른 과를 공부하다가 IELTS 점수를 만들어서 2년째 과정에 바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G 과정으로 하게 되면은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또 한국에서도 전혀 의료 계통으로 뭐 일을 하거나 공부한 게 아니니까 솔직히 전혀 생소하고 그게 이제 첫 학기부터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첫 학기부터 따라가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지. 처음에 오빠 들어왔을 때 이제 학교에서 엑스트라로 막 클래스를 따로 주거나 했었어요? G코스 학생들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대신 그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G 코스는 졸업하려면은 어떤 그 시퀀스를 따라서 가야지, 그러니까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지 졸업이 된다라고 그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이해도 면에서 좀 따라갈 수 있게 배정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를 듣는다고 해도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로 해주는 수업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어떻게 레퍼런스 하고 그거는 이제 첫 학기 때 이제 학교 그러니까 간호 외 말고 이제 학교 캠퍼스 안에서 수업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좀 가이드 해주는 수업이 있거든. 그거를 나는 들었었어. 사람들이 유튜브 통해서 영어 수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 질문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오빠는 어때요? 오빠 생각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입학에 필요한 점수가 IELTS 7 정도이긴 한데 7 정도를 맞으면은 정말 따라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딱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7인 것 같고 약간 실습이나 이런 정말로 내가 어쨌든 조금 더 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도 이해하고 실습할 때도 큰 문제가 없으려면은 7 이상에 그러니까 꼭 그게 IELTS로 점수를 얘기해서 어쨌든 7 이상인데 영어를 더 7 이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정말 편하게 잘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빠는 근데 막상 감 시작해보니까 어때요? 오빠는 실습 한번 나갔다 왔었잖아요. 베이스 케어로. 적성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습을 나도 에이지 케어 한 군데밖에 안 해가지고 뭐 알 수는 없는데 솔직히 에이지 케어 버티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하스피털 이제 병원 가서 일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 생각에 일은 하는 거는 그 어쨌든 일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도 뭐 익숙해지고 쓰는 뭐 약이라든지 뭐 이런 환자들도 다 어느 정도 이제 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간호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내 예상인데 그러니까 시프트 근무예요. 밤에도 근무해야 되는 게 나는 제일 사실 걱정이기도 하고 그게 왜냐면 밤에 이제 저녁 한 9시에 가서 아침에 5까지 일하고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도 뭐 한두 번 하고 한 달에 막 세네 번씩 하면은 그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과연 간호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사실 그게 나는 제일 더 힘든 일 자체보다도 약간 생명이랑 관련된 거니까 책임감. 그런 혹시 사고가 터지거나 하면 이제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근데 뭐 일은 안 해봐서 사실 이거는 저도 잘 오빠는 비위 세요?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피부과 관련해가지고 책을 봤는데 그림 같은 걸 봤는데 옛날에는 막 되게 무조건 그냥 징그럽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도 계속 보다 보고 이제 뭐 피부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징그럽다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된 건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역시 사람은 적응하는 부분이야. 오빠 한 주에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으로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공부하고 뭐 틈틈이 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자기 전까지 공부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매주 이제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매주 그 읽어야 되는 리딩이라든지 어떤 교과서에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런 거를 정해주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일단 부족한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한번 본 내용도 다시 봐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학기 중에는 그냥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까지 겹치게 되면은 과제 때는 정말로 뭐 다른 거를 못할 만큼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과제가 있을 때는 특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 학생들은, 난 풀타임으로 일하는 학생들은 많이 못 받고 일주일에 한 세 번, 많으면 4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간호는 공부량이 많아서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는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딱 과제 시즌이 오면 좀 놀아서 해요. 약간 오빠처럼 모험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하지 않고 약간 그 시기가 와서 쫄리면 그러니까 쫄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사실 충분히 본인이 부지런하면은 가능한 거고, 근데 대신 뭐 일을 일주일에 막 퇴시자까지 해가지고 뭐 3-40시간 이상을 막 하면서까지 잘 페일 없이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그건 힘들 것 같고, 대신 뭐 말 그대로 20시간 정도 일하면서 본인이 부지런만 하면은 사실 충분히 일하면서 졸업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공부에 욕심이 있고, 만약에 전혀 간호에 대한 지식이 뭐 테이블을 졸업하지 않아서 그냥 바로 지휘과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조금 더 어렵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일을 하면서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20시간까지는 괜찮다. 나도 거기 동의. 20시간까지는 할 수 있어. 그 이상을 하면 좀 롱런이 되기